안녕하세요. 다문화 감수성 교육자료 보이는 라디오, 줄여서 다감보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수정입니다. 저희 다감보라는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와 또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들려드리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다양성과 또 다문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서울 영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운주 선생님의 사연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보듬을 수 있는 작은 용기입니다. 나는 한국과 중국이 공존하고 있는 대림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 유치원은 다문화 정책 학교로 2020년 당시 우리 반은 만 4세 아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12명이 중국인이고 나머지 4명이 한국인이다. 한국인 4명 중에 2명은 부모님이 한국으로 귀화를 한 가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서류상의 구분일 뿐, 교실에 들어가면 모두 동양인의 얼굴을 한 모두가 비슷한 모습이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선생님을 부르며 달려온다. 선생님, 영민이가 자기가 중국 사람이래요. 아주 놀란 목소리였다. 우리는 교실에서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행사 시작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다 보니 아이들은 서로 한국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가 중국인인 걸 알고 놀랐던 그 아이도 사실 중국인이었다. 이렇게 흔히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인 어린 자녀에게 나타나는 이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교사로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방학 되면 한 달 정도 중국에 다녀오는 아이들이 많았다. 개학 후 아이들이 중국에 있는 친지들을 만나고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다녀와서 조잘조잘 이야기해주는 걸 듣는 게 여간 재밌는 일이 아니었다. 중국 방문 중에 친지들로부터 배운 중국어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이얼산스 말하며 중국 숫자를 안다고 한 명이 소리 높여 뽐내는 순간 우리 반은 단체 중국어 숫자 공부 시간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나는 아이들을 한껏 축혀 세운다. 아이들이 훗날 한국 사회에서 자칫 중국인임을 숨기는 어린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우리 유치원에는 종종 중국인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묻는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 중국인이 많은 유치원에 입학하기는 왠지 주저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소중하고 순수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만 같아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내곤 했다. 아이들은 국적만 다를 뿐 다 같은 유치원생이고 여느 아이들보다 순수하고 바른 아이들이었다. 이내 문의 전화를 한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곤 스스로 어떤 상대에게도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넓은 아량을 키우는 것과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기술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우리 반 교실에 대해 더 얘기해보자면 교실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국어로 소통한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질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화가 잘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점을 보며 다문화 정책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언어 지원과 정서 지원이 1순위라고 생각했다. 언어와 정서를 동시에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이들의 말과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메모하며 대화하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집단 활동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아이와 교사의 1대1 이야기까지 그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듣고 메모하기 시작했다. 유아들이 한 말을 교사가 수첩에 적기 시작하니 아이들은 내가 말하는 거 적는 거예요?
하며 말이 글로 바뀌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됐다.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교사의 모습에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듯 했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주제로 대화하는 것에 더 재미를 느껴 선생님이랑 또 얘기할래요 하고 다가오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마주 이야기를 하여 아이들의 언어 표현을 동시로 탄생시켰다. 자신의 동시를 서로 듣고 들려주며 동시 전시회도 열고 동시집을 만들어 가정과 연계하는 언어 활동으로 확장시켰다. 유아들이 지은 동시를 가정에서도 읽어보며 학부모는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감과 유아 언어 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었고, 유아들은 눈에 띄게 어휘력이 발달했으며 자신의 동시 작품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다. 더욱이 교사와 유아와의 레포는 아주 친밀하게 형성됐으며, 어느덧 우리 반 아이들은 친구와 교사 앞에서 조잘조잘 말 많은 수다쟁이가 되고 있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을 못 마시겠어요 하며 보온병을 들고 다가온 적이 있었다. 보온병이 뚜껑이 잘 안 열리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엄마가 싸주신 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렇다고 한다. 유치원에 있는 여분의 차가운 생수를 넣어 섞어준다고 하니 엄마가 찬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며 걱정스럽게 쳐다본다. 얼마 뒤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국 사람들은 찬물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름에도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고 안내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 유아들이 집에서 챙겨온 물을 다 마시고 나서 교사가 냉장고에 준비해둔 생수를 줄 때 엄마가 차가운 물은 몸에 안 좋다고 먹지 말랬어요 라고 걱정 어린 말로 외치던 몇몇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여름이면 차가운 얼음물을 먼저 찾는 내 모습과는 또 다른 소소한 문화의 차이가 흥미로운 문화의 다양성으로 마음속에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건 틀린 거지. 다문화 정책학교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쯤 내 생각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과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때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다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생활 속 다양한 관계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본 생각이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가정통신문을 이 알림이로 발송하면 이내 교무실에 전화가 울린다. 방금 받은 알림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는 학부모의 전화다. 발령 초기에는 다짜고짜 이게 뭐냐고 묻는 질문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아버님. 방금 발송한 가정통신문 내용은요.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주저없이 전화를 걸어 바로 물어봐 주시고 유아 교육에 관심을 보여주는 학부모님이 더없이 감사한 순간이다. 2004년 안데르센상 수상작가 맥스 벨트하우스의 대표작 사랑에 빠진 개구리 동화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초록개구리는 심장이 쿵쿵 뛰고 몸이 뜨거웠다 차가웠다 한다. 어딘가 아픈 것 같아 동물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건 누군가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분 좋은 초록개구리는 꼬마 돼지에게 자랑을 한다. 나는 예쁘고 상냥하고 마음씨 착한 하양 오리를 사랑해. 하지만 꼬마 돼지는 너는 초록이고 오리는 하양이잖아. 하지만 개구리에게 색이 다르다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우리 반 아이들과 지내면서 때로는 심장이 쿵쿵 뛰고 웃음이 절로 나오다가도 어쩔 때는 한숨 한번 크게 내쉬기도 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니 꼭 하양오리를 사랑하는 초록 개구리가 된 것 같다. 어쩌면 한때 나도 꼬마 돼지였는지도 모른다.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꼬마 돼지들에게 한 번쯤 권해주고 싶은 동화다. 네, 이렇게 정말 다른 문화를 가진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면서 생각하고 느낀 점이 정말 잘 드러난 사연이었습니다. 이윤주 선생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의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모두 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감보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